자, 그 다음에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임목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하고 일단 공통이 다 보존 등기했다. 네? 보존 등기했으니까 임목 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했으니까 등기부가 있겠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갑구가 있겠죠. 을구가 있겠죠. 당연히 임목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갑구 소유자 나오고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공시가 돼야 되겠죠. 공통 이겁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등기했다. 등기했다고요? 그 어떤 권리 목적이 된다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임목은 중요한 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걸 꼭 익히셔야 돼. 그럼 학계론으로 표현하면 임목은 토지 건물은 아니네. 토지 건물 아니죠? 내일이 개론입니까? 개론은 천재가 구입해서 꼭 보시고 수업 자료니까 수업을 좀 왜 환자처럼 이렇게 해요? 환자처럼 뭐 아픈 사람도 아닌데 시절이 그래가지고 모습 다 들리고 막 약한 척 하지 마요. 밖에 나오면 감지로 댕기잖아요. 자, 여기 공통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대출받고 재단 담보로 해서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꼭 기억하시고 학계론으로 표현하면 토지 건물은 협의부동산이죠. 협의부동산 등기하죠. 그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게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 절차 배우는 게 등기법 아니에요? 토지 건물이 아닌데 토지 건물처럼 등기하였거나 등록한 물건은 뭐라 불러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 하죠. 그러면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으로 본다. 본다 그러면 학계론으로 표현하면 의제된다 그 말 아니야? 의제부동산이다. 그죠? 그 학계론에서 쓰는 표현은 우리 시험 법 과목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니까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본다. 임목은 등기했으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된다 할 때 저당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본이 토지 등기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토지상에 있는 것이 임목이죠.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고. 따로 등기가 되어서 공시가 되었단 말은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토지와 독립하여 매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임목을 가지고 있다. 갑이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처분해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처분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에만 갑에서 을이면 을로 바뀌겠죠. 토지만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말은 임목은 여전히 누구 소유다? 갑 소유다. 임목의 소유자 갑이 토지와 따로 떼어서 임목만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임목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목 소유자가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임목 등기부에만 소유권 변동이 있고 임목 등기부에만 저당권 들어가지 토지 등기부는 변동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거꾸로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임목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만 지상권자 을에서 병으로 바뀌겠죠. 임목 등기부는 변동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처분되거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처분되면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만 있지 임목 등기분의 변동이 없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 처분, 토지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임목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한다는 말은 대출계약서 썼겠죠. 대출계약서고 보통은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많이 받겠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그 말이죠. 저당권 대출 계약하고 담보 목적물이 뭡니까 하니까 임목입니다 라고 하니까 은행 대출계 지원이 좋아한다? 좋아하진 않는다고. 2천만 원 대출 계약 썼는데 담보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임목이다. 임목. 대출계 직원이 반기겠나요? 안 반기겠나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나무다 보니까 여름에 봄에 건조해서 산불이 나버리면 옛날에 저 어디입니까? 강남의 우면산이가 산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담보 목적물인 수목입단이 멸실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담보권자 보호가 안 되니까 담보 목적물을 할 수 있지만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려면 야도 보호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하려면 농협공제나 산림조합공제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 개. 보험에 가입하고 임목을 담보로 대출계약 쓰고 저당권 설정 들어왔죠. 저당권 설정했다면 변제기를 정했겠죠. 변제기를 2021년도 2월 29일 날 정했다고. 변제기를.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가구회사하고 원목을 공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원목 공급 계약을 했다고. 나무 대줄게. 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목입단 임목을 원목 공급 계약을 했다면 변제기 도래전이어도 가구회사에다가 원목을 공급하려면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벌채해야 되겠죠.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담보 잡은 다음에 변제기 도래전이든지 도래후든지 도래전 이게 시험 나게 도래전에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 임목이 그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오로지 담보 목적물은 임목이죠. 저당권을 보여야 되니까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저당권의 목적은 빌려준 돈 받는 것이 목적이죠. 피담보 채권 확보 목적이죠. 그 민법에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변제기 경과 후에도 채무 변제가 없으면 독촉장 보내도 반응이 없으면 경매 신청하죠.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담보 목적물이 수목이 입단 나무다 보니까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분리될 수 있죠. 저당권이 미친다. 그 말은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어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있다. 일반 토지 건물과 다른 것이 이겁니다. 변제기 도래 전이어도 분리된 수목에 대해 저당권이 미치니까 경매할 수 있다. 이거 익히시고. 다만 변제기 도래 전 경매에서 경락대금은 바로 저당권의 목적은 저당권은 항상 빌려준 담보 잡고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 확보 목적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이 미친다 경매할 수 있다면 경락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받고 바로 배당받고 나올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변제기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으니까 변제기 도래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배당된 경락대금은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뭐 해두고 경락대금은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두고 변제기 도래해도 변제가 없으면 그때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아직 시험 안 나왔어. 변제기 도래 전이 특징적인 거예요. 일반 토지 건물은 변제기 경과 후에도 채무 변제가 없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고 나가겠지만 나무다 보니까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토지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고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임목법에서 저당권이 미친다 경매할 수 있지만 지금 경매한 시점이 변제기 도래 전이니까 경락대금은 공탁해둬라. 나중에 민법에서 민법 366조가 뭐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종류가 가담법 이렇게 나오게 되죠. 특별법에서. 임목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에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채무 변제가 없죠? 설정한 후에 채무 변제가 없으면 경매 넘어가겠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나 없나요? 이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법정지상권. 임목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다는 겁니다. 경매 기타 사유로 달라졌습니다.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자 을이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병이 토지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권을 가지고 갑 소유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죠. 보존 등기했다. 누구 소유? 지상권자 소유, 임차인 소유, 임목이 되었죠.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 설정했죠. 저당권이 목적이 된 다음에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지상권자 을이 임차인 병이 토지 소유자 갑 찾아가서 내가 네 토지에 가지는 지상권, 임차권 포기할게. 네하고 내하고 계약한 설정 계약을 해지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나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배도 고프고. 집에 계실 땐 또 밥도 배꼽시계에 또 바뀌었죠. 일찍 밥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1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2시에 맞춰놔야지. 저당권이 설정돼서 2천만 원 대출 받아 쓴 다음에 저당권자 승낙도 없이 토지 소유에 찾아가서 지상권, 임차권을 포기해버리면 누구한테 피해요? 권리 포기하겠다 그 말은 갑 네 가져라 그 말 아니야. 내 권리 포기하고 나갈 테니까. 그럼 야가 갑이 불 떼버리면 어떡해? 나무를. 그럼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고. 저당권자한테 피해 주니까 지상권자 소유 임목이 임차인 소유 임목이 뭐가 설정된 다음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는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당권자 보호해야 되니까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를 해지할 수도 없다.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전에 시험 나올 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임야 매매 계약할 때 보통 수목입단 나무가 있는 것이 임야죠. 임야 매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개업공용회사가 뭐는 봐요. 권리관계 중개하려면 토지 등기부는 볼 거 아니야. 토지 등기부에도 토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인지 여부를 토지 등기부에도 공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임목이 있죠 지금. 예? 임목이라고. 토지 임목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있어 없어요? 있죠. 갑이 임목은 두고 임야 토지만 을에게 팔아요. 그럼 일반인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 공부한 적이 없으면 현장 가보니까 소유자도 별 말 안 하고 나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토지 매매 대금만 주면 나무 이거 다 내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입 토지 잔금 주고 등기 넘겨받았죠. 위에가 나무 손질하고 있는데 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지금 뭐하노? 이렇게 하겠죠. 그 말은 거래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단순 정착물로서 토지 매매만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수목입단이 아니고 보존 등기한 임목인 사실을 토지 등기부에도 공시하라 그 말이에요. 토지 등기부에도 공시하는데 토지 등기부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표제부가 있고 권리관계 공시하는 갑구월구가 있죠. 상란이 있죠. 그러면 임목인지 아니지만 공시하면 되니까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도 임목 등기 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시험에 한 번, 두 번 나왔던 것이 임목인지 여부는 임목 등기부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도 공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임목은 첫째로 이 부분은 밑줄 되어 있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 임목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거 18페이지.
임목에서 이 부분에 수목이 집단 임목법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뭘 한다? 임목이라 한다. 그죠? 임목 등기 절차는 됐고 니은에 공시 있나요? 공시? 둘째 줄 토지 등기 기록증 표제부 밑줄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목인지 사실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도 공시가 된다. 그 밑줄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부동산 등기법 준용 다섯 번째 줄 임목에 대한 등기 밑줄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있고 전체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에 있겠죠. 임목도 부동산이다. 임목 등기 절차는 어떤 법에 있고 임목법이 있죠. 그래서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법이 임목법이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임목법은 등기법이 뭐다? 특별법이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나왔고 임목의 독립성이 있죠. 첫째 줄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밑줄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맞아요? 준부동산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목 동그라미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할 수 있나 없나요?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동그라미 소유권 지상권 처분된다. 토지에 관한 권리가 처분되면 토지 등기부만 변동이 있지 임목 등기부는 변동이 없죠.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4번이 핵심이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 및 법정 지상권. 기억에 보험 가입 보니까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할 때는 임목에 대하여 농협 공제나 산림조합 공제 있죠.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니은의 저당권의 효력 밑줄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냈다. 불목했다. 그 말이죠. 베어낸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밑줄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밑줄 이 경우 저당권은 채권의 기한이 뭐? 되기 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어도 분리된 수목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밑줄 다만 경락되거나 뭐 매각되거나 뭐 해야 한다? 공탁해야 한다. 디귿의 법정지상권 있죠.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매 밑줄 소유자가 달라졌다.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넘기시면 네 번째 포기 등의 금지 있죠.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 밑줄에 속하는 임목이 뭐의 목적이 되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자 보호해야 되니까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 포기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과목 특징으로 문제 출제하면 지상권자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포기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읽히시라고.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1번의 공장재단의 이 첫째 줄 뒤에 1단의 기업재산 밑줄 되어 있죠. 으로서 이 법에 따라 보충해서 적어놓은 게 뭐? 소유권 보존 등기함으로써 어떤 권리 목적이 된다. 이 부분에 기억의 첫째 줄 뒤에 1단의 기업재산 밑줄으로서 이 법이 뭐예요? 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죠. 에 따라 그 다음 보충하시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그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기업가가 대출받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 속하는 물건을 묶어서 등기했다 그 말 아니야? 그 등기법의 큰 원칙이 뭐예요? 보존 등기하게 되면 등기용지가 만들어지네. 등기용지 한 개 등기용지 안에 부동산이 몇 개? 1부동산 1등기용지죠. 그럼 재단 안에 지금
1단의 기업에서 묶어서 등기한 구성물 10개다. 10개를 넣어서 보존 등기했다고. 그럼 몇 개로 취급? 1개로 취급. 1개로 취급되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서 몇 개로 취급해서 1개로 취급. 요 재단으로만 중개 대상이 되지. 재단에 속하고 있는 토지를 따로 떼어서, 건물을 따로 떼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내용을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디귿 재단의 단일성 있죠. 가번에 공장재단은 주어지면 보존 등기했구나. 몇 개로 취급?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그러니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정도 하시면 돼. 광업재단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빡색 문제 정답이 넘기시면 22페이지 3번 중개 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이 있죠.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빡색 문제. 중개 대상 안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으니까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항상 그 물건이 그 권리가 뭐가 가능해야지?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을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용어 정의할 때 중개라 하면 몇 가지 물건? 중개 대상물 5가지에 해당할 것. 그죠? 여기 가장 중요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이거나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죠. 그러면 5가지 누구 소유일 것? 개인 소유, 사적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이어야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겠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인데 거래 계약만 가능하면 다 중개 대상인가? 그게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유상, 대가 지급이 있고 대가적인 채무가 있는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여기에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가 되게 한 요건을 용어 정의를 풀면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 요게 중개 대상이에요. 그럼 요 4가지를 갖춰야 중개 대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1. 5가지에 해당할 것. 2. 개인 소유일 것. 3.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4.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줄이면 이렇게 줄이면 된다 있죠. 5가지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유상 쌍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매매죠. 5가지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누구 소유다? 개인 소유고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5가지가 아니거나 개인 소유가 아니거나 거래 계약이 가능하지 않거나 유상 쌍무 계약이 아니면 중개 대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사법상 개인 간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죠. 국유 공유재산 내과이죠. 개인 간이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밑에 보충학습의 국공유재산은 2가지로 나눠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면 돼 있죠. 박스 안에. 그러니까 일반재산, 행정재산 나오면 개인 소유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 작년 시험 나왔던 게 니은의 미채굴 광물, 무주 부동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배우실 때 지적 공부 배우시는 게 핵심이죠. 토지 이동 배우시고. 국가기관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죠. 네가 네 관할 내 토지 대장을 보면 중앙동 100번지 토지는 표지사항이 있는데 소유자가 등록이 안 돼 있네. 소유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토지다 그 말 아니야? 주인이 없는 일단 지적공무상은 소유자가 없는 토지니까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고 대장 열람했겠죠.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누구로?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주 부동산은 국가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포락지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포락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론 시간에 포락지 나와요? 포락지는 여기 낙동강입니까? 낙동강 갑소유 농지, 을소유 농지가 있죠. 갑소유 토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을소유 토지 매매할 수 있죠. 중개대상물인데 하천 낙동강이 범람하다 갑소유 토지가 일부 요만큼이 하천이 범람해서 토지였다가 물로 잠겼죠. 이게 포락됐다는 거 아니야. 포락지는 이제 낙동강이 되었죠. 그러면 개인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포락지 앞에 개인 소유권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멸된 포락지 하면 개인 땅이요, 아니요? 아니, 여기 가장 핵심 단어예요.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그래서 디귿의 둘째 줄 끝에 사건이 소멸되었으므로 그런 말이 있죠?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 다음 2번에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것. 기억에 공법상 제한이 있다. 니은에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여도 매매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등기, 어떤 종류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에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시험은 그런 게 나오죠.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대상물. 둘째 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구역처럼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도 중개 대상이 된다. 니은의 사법상 제한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법정 지상권이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할 것. 이건 민법 중개행위 대상을 앞에서 보셨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뭐까지?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있죠. 넘겨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 되죠. 둘째 줄 유치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법정 지상권 이전, 환매권 양도 중개대상 이다. 그죠? 니은의 상속 밑줄, 경매 밑줄. 넷째 줄에 증여, 중개대상 이다. 상속은 187조죠. 중개대상이 될 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도 법원 경매도 계약이 아니죠. 증여는 무상이죠. 중개대상이 아닌데 비교하실 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 낙찰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대. 그 절차 자체는 개입될 수가 없지만 절차 개시된 이후에 받은 부동산하면 매매 가능하다. 그 내용이죠. 그 옆에다가 니은 옆에다가 상속받은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은 중개대상 O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 상속받은, 낙찰받은, 증여받은 부동산은 중개대상이 된다.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중개대상 권리는 따라 암기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는 된다 해놓고 옆에다가 중개대상 권리 옆에 땡땡 하시고 X 적어보시고 점유권 X 안 되죠? 분묘 기지권 안 되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죠? 유치권 성립은 안 되죠? 그 정도 적어 놓으시면 돼.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성립은 법률 규정이니까 안 되고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지배 상태에 있으면 점유권
취득되니까 안 되고 법률기지권은 매매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정도 적어 놓으시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중개대상이다 보시면 돼. 질권은 중개대상입니까? 왜 아닙니까? 질권은 민법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담보물권은 맞지만 전당포죠. 동산이 객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 디귿의 니은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가번에 질권이 있죠.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 정도 하시면 돼. 작년에 처음 나왔던 게 점유권 같은 건 될 수 없다. 이미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시고 26페이지 문제 있죠.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O 동그라미 넣고 모두 고른 것.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뭐? 특정, 이름이 뭐? 분양권이가 되죠.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 이름 뭐? 권리금은 아니죠. 콘크리트 집안, 볼트 조립 방식 아니죠. 도로 예정지지만 사유지 매매할 수 있죠. 될 수 있는 거 몇 개? 기억하고 리얼 2개. 그죠? 넘기시고 29페이지 기출질문 스피드 체크 있죠. 1번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그 다음에 뭘 육성한다? 부동산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뭐 경제에 이바지한다. 볼펜으로 적어서 말 수 없는 연필 적으신 분은 다시 지우고 다시 적어보셔야 돼. 그게 완벽하게 적히면 객관식은 쉬워요. 여기 교재에 지금 이 문제, 이 네모 채우기 있죠, 이거. 제가 2년 전에 이거 학원에서 이걸 냈다고, 책자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책을 내고 답을 안 달아주니까, 답을 안 주니까 못 찍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시면 수업 듣고 수업 들으신 만큼 적어보시면 되는데, 답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자료가 위에 올라가 그 자료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출판사에서 올해 또 한번 내볼까 싶은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적히면 75.80점이에요. 전체 범위가. 공부를 법과목은 공부를 민법 같은 공부 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부량이 딱 일정량이 딱 채워지면 아 여기 시험 묻는 함정이 뭐인지는 기출문제를 그냥 글자로 된 거 익히시는 게 아니고 핵심되는 단어를 적을 줄 아시면 정확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살짝 한번 내볼까 싶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에 더 찾습니다. 외부 학원이니까 그 자료 좀 없냐고. 작년에 억수로 많이 풀어준 거 아니야. 밖에 외부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 쓰려고 했는데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은 안 보니까 그 자료를 밖에 외부 수강생 보여주니까 이거 좋은 자료라고. 그거 보고 적은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공부량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내봅시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지문을 해놓은 거죠. 법조문을 그렇게 내드릴게. 공간정보는 제 과목이 아니어서 뭐 나중에 10월 다 정규 수업 끝나고 제가 공간정보를 한번 무료로 한 번, 두 번 특강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른 사람 의뢰 받고 업을 한다. 단어가 뭐? 중개업.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5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그라미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을 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등기된 수목 입단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폐은행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맞죠?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원래 요만큼 합시다.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기출문제 푸시면 좋은데 기출문제 풀이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 애매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진도 수업 나올 때 앞에 1, 2월 때 복습한 거 있죠. 한번 듣고 오시면 다음 주에 또 복습해 드릴 건데 그 정도 한 20분 정도 복습한 거 있죠. 그건 듣고 오시라고. 그래서 5월, 6월까지는 중개사법을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특히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듣고 수업 들으시면 완전 복습이죠. 복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OX 체크하는 거 요거 가로 채우기 하는 거 네모 채우기 요 정도 하시면 돼. 복습은 다음 주에 하죠.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수업 나오니까 뭐 어째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